안녕하세요. 아르카도입니다. 요즘 취업하시기 힘드시죠? 전과 다르게 취업 난이도가 확 상승한 것 같아요. 요즘에 이펙트 TO도 별로 없고 아무래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이펙트 풀은 많은데 이펙트를 뽑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들과는 다른 포트폴리오 제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포트폴리오인데요. 우리는 영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전달을 하죠.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제작할 때 잘 만들어 놓으시고 포트폴리오를 배치를 잘못하셔가지고 좀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사람도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듯이 우리 포트폴리오도 첫인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든 포트폴리오를 앞에 배치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게임 제작할 때도 마케팅 쪽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초반 5분에서 10분 사이에 나간 유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그만큼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작품 중에서 제일 잘 만든 작품을 앞에다 배치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배치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은 스타일에 대한 얘기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실 때 우선은 스타일을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더 큰 맥락으로 가면은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원하는가에 따라서 스타일이 나뉘게 될 거예요. 보통 크게 실사와 반실사와 카툰으로 나뉘죠. 요즘은 카툰으로 많이 만들죠. 많은 회사들이 카툰 스타일로 만들고 반실사도 많이 만들어요. 실사가 많이 희귀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스타일을 더 하고 싶으신지 고민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그 스타일로 밀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나는 실사 카툰 다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만드는 게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통 카툰 프로젝트에서 실사 하시는 분 잘 안 뽑아요. 왜냐면은 만드는 게 달라요. 주제부를 어느 거를 더 강조할지, 그 다음에 텍스처를 어떻게 만드는지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스타일이 다른 포트폴리오는 잘 뽑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타일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영상 편집에 대한 얘기인데요. 초반에 제일 잘 만든 작품을 앞에다 이제 배치를 한다고 했죠. 근데 영상을 그냥 쭉 나열하면은 좀 심심해요. 그래서 영상을 좀 편집을 하는 기술을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되게 잘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먼저 내버리면은 내게 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자체도 조금 퀄리티를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음악 넣어가지고 영상과 같이 이제 가미를 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음악이랑 영상이랑 좀 별도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영상들도 되게 많아요. 내 포트폴리오의 분위기에 맞춰서 음악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의 박자감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 영상을 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네 박자 많이 쓰니까요. 내 이펙트가 좀 화려하고 템포가 빠르다 그러면은 템포가 빠른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화면 전환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좀 더 면접관이 포트폴리오를 볼 때 심심하지 않고 조금 더 영상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면이 전환될 때도 트랜지션 요즘에 무료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영상 프로그램 자체에서도 트랜지션 많이 기본 기능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필모라나 뭐 캡컷 같은 거 요즘에는 많이 쓰시죠. 거기에서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면 전환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 거 잘 사용하셔가지고 너무 과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막 갑자기 뭐 엄청 작게 듣다가 한꺼번에 팍 나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내 작품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배치할 때도 조금 스토리텔링이 가미되면 좋기는 한데 요거는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 전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터지는 애들만 나오다가 뒤에는 힐, 그 다음에 뒤에는 버프, 뭐 디버프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내가 게임에서 쓸만한 얘들을 쭉 나열해서 쓴다던가 아니면은 뭐 필살기들을 쓴다 그러면은 필살기들이 칼, 그 다음에 마법, 그 다음 뭐 버프 이런 식으로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이야기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서 저도 이것까지는 많이 안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앞부분에 음악과 화면 전환 정도만 하셔도 영상이 확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포트폴리오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보시면 앞부분에 음악에 맞춰서 거의 한 박자씩 끊어가지고 이 영상에 뭐가 나올 건지 대략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작업했었습니다. 그 옛날 포트폴리오인데 그거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서 영상이랑 이력서만 똑 전달하기에는 여태껏 너무 많이 그래와서 조금만 더 손을 보면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블로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뭐가 최신이고 뭐가 옛날에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정형화돼 있죠. 그래서 블로그는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노션이나 개인 웹사이트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노션은 보통 자료 수집하고 그러는데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정리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시면 템플릿도 구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 하신 거 잘 참고하셔서 정리만 해놓으시면은 깔끔하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사이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페이지 공유가 되고요. 그 공유가 된 거를 상대방은 편집을 못해요. 그래서 공유하기에 정말 좋은 무료 툴입니다. 그리고 개인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이 만들기는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윅스나 IMF 같이 무료로 이미 기능이 다 되어 있는 얘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윅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에 기능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모바일도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 사용하셔가지고 홈페이지 제작하셔서 차라리 홈페이지를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할 거예요. 그리고 정리도 잘 하면은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을 하시면 남들과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너무 귀찮다 그러면 적어도 아트스테이션 같은데 작품 올리는 것만으로도 효용이 좀 있거든요. 아트스테이션은 진짜 작품만 올라가기 때문에 작품 올리고 그 옆에다가 설명 정도 써놓으면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만 딱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웹사이트 같은 거 구성하실 때는 좀 UX라고 하거든요. 페이지 같은 거 간편하게 면접관이 봤을 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식의 레이아웃과 메뉴 구성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페이지를 구성했으면은 영상 부분 밑에다가 여러 가지 코멘트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는 영상으로 주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썼고 뭘 썼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간단하게 사용 툴이라든지 제작 시간, 그 다음에 작업 포인트, 작업 과정 중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적어 놓으시면은 면접관이 보고 참고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구성에 대해서 얘기인데요. 이전에 간편하게 페이지 구성을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메인에는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포폴 영상을 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 페이지에는 이력서와 연구 자료,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공부를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라는 등의 이미지들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는 쉐이더 그래프 노드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서브스탠스 노드나, 그 다음 시퀀스 그림 것들 같은 것도 거기에다가 넣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도 너무 많은 자료를 넣으면은 면접관이 보기가 힘드니까 내가 했던 것 중에 잘하는 거, 꼭 잘하는 걸 넣으셔야 됩니다. 잘 나온 거. 내 포트폴리오를 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셀프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못하는 걸 넣으면은 나의 치부를 보여주는 건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잘한 것들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료,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연구자료도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좋을 거예요. 여기서 공부했던 것들 넣어주시면은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도 알려주시면은 면접관이 또 보시고 참고하시기가 아주 편하죠.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예전에는 가만히 있는 정적인 카메라에서 이펙트만 나오는 거를 많이 만들었어요.
다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없죠. 그래서 정말 게임처럼 내가 버튼을 눌러서 필살기를 써서 적에게 히트가 돼서 적이 사망 모션이 나오면서 화면 전환이 되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이것도 큰 하나의 강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타임라인을 써서 얼리얼 같으면은 시퀀서 써가지고 버튼이 눌리는 것처럼 그냥 해주시면 돼요. UI 같은 경우도 리소스 무료로 되어 있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캐릭터도 애니메이션 될 수 있으나 애니메이션이 잘 되어 있는 리소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지금 신입인데 내가 캐릭터 애니메이션까지 다 잡아야지 하면은 좋은 게 안 나와요. 이펙트는 원본 리소스가 좋으면 좋을수록 거기에 딱 붙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캐릭터 애니메이션 구하는 법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또 추가로 제가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중국 사이트긴 한데 바이두를 써가지고 다운을 받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챗을 사용해가지고 개인 아이디를 만들어서 들어갔고요. 핸드폰으로 인증 가능합니다. 좋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작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너무 필살기적인 이펙트만 또 만들면은 영상 자체가 루즈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물을 들어가면은 당연히 필살기도 만들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뭐 힐이나 히트나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마법, 그러니까 단발성 마법 있죠. 버프, 디버프 이런 종류의 단발성 이펙트를 많이 만드는데 이것도 중요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어요. 영상으로 따지자면 한 2, 3초 길어봤자 5초, 6초밖에 안 될 테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이 정도 퀄리티까지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이것도 엄청 좋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대신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시간 이제 많이 소요해야겠죠? 퀄리티가 엄청 높아야 돼요. 그 퀄리티가 높은 거는 다른 분들 퀄리티 높은 거를 참조하시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감이 잡히실 겁니다. 디테일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요소마다 왜 내가 이걸 사용했고 이거는 왜 이 정도 크기로 나오는지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을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색도 단색으로 쓰시는 거는 비추천해요. 적어도 그라데이션이 되던가 한 톤에서 그라데이션이 되던가 몇 가지, 두세 가지의 색상을 사용해서 주제부를 강조해주고 뒤에 받쳐주는 색상을 쓰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단조로워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쉐입도 정말 중요하고요. 리듬감도 중요합니다. 쉐입과 리듬감은 제가 맨 처음 기초 설명드릴 때도 정말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일 처음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이건 조금 추가적인 건데, 아까는 페이지가 이제 노션이나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명을 쓸 수 있었죠. 근데 영상에도 나레이션이 조금 들어가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면접관님이 영상을 볼 때 소리를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되게 나지막하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상이 짧기 때문에 길게는 못 넣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의도의 작품이다 정도만 나지막하게 내 작품을 보는데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나지막하게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태껏 이렇게 만든 포트폴리오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차별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이력서보다 포트폴리오를 우선시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내가 가장 잘 만든 거를 앞에다가 순서대로 배치를 하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영상 페이지 보기는 이제 쉽게 정리를 해서 노션이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깔끔하고 직관적인 구성으로 면접관에게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그리고 빠르고 확실하게 나의 작품을 어필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렇게 정리가 잘 된 포폴은 실무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펙트만 만들진 않아요. 가서 문서도 작업해야 되고 또 내가 만든 것도 전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실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회사 프로젝트 정보를 알고서 이제 준비를 하면은 확률이 올라간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스타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지금 네오플의 오버킬 영상이 나왔죠. 근데 내가 이 회사를 너무 가고 싶어. 근데 이미 PV 영상에 이펙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스타일을 알 수가 있죠.
그 영상을 보고서 아, 나는 여길 가고 싶으니까 이 스타일을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스타일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이거 우리 스타일이 똑같은데? 우리 스타일이랑 비슷한데? 오면은 잘 적응해서 바로바로 만들 수 있겠는데? 하는 빠른 판단이 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결과적으로는 회사에서 뽑는 기준이 이 포트폴리오가 퀄이 높은지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고요. 이게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 아닌지가 관건이에요. 내가 카툰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데 실사 RPG를 만드는 데다가 그 포트폴리오를 넣으면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건 너무 좀 큰 차이인데 카툰에서도 조금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미리 PV가 나와 있는 프로젝트를 간다 하면은 그 PV를 다 뜯어보시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잖아요. 특히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선 기본 스타일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 스타일로 두세 개 정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스타일에서 파생되는 좀 스타일들을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제 넣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게임 이펙트 취업은 작품이 말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트폴리오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잘 정리되어 있고 한 번에 딱 볼 수 있으면은 더 좋게 되겠죠. 더 플러스 되는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남들과 좀 다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에 너무 힘든 시기인데 다들 잘 이겨내시고 자기가 원하는 회사 들어가실 수 있게끔 응원 드리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